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을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관련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관련해서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현물과 이제 선물 누적 수급 차트들 좀 시간 이제 기간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기에 앞서서 이제 어제 이제 뭐 미국 2분기 이제 GDP 이슈도 있었고, 뭐 아마 좀 뭐 실적 둔화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 좀 간단하게 좀 리포트 보면서 이제 케이프에서 조금 간단하게 좀 요약을 잘 해놨어가지고 그 부분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그리고 S&P 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하단 추세선은 조금 뚫린 모양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V 코스피와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증시 니케이, 뭐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 종합 그리고 이제 뭐 각권 글로벌 지수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인덱스나 뭐 달러 원, 뭐 WTI, 금 그리고 이제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뭐 키스코 홀딩스나 뭐 한국철강은 아니고 이제 효성화학 그리고 이제 뭐 LG전자 그리고 이제 CA제일제당, DADNC, 현대해상 그리고 이제 GS, KT 관련해서 종목들 뭐 차트랑 뭐 절대가치 평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아마존 그리고 AMC 종목들 뭐 절대가치 평가나 상대가치 평가 차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좀 밸류에이션 차트인 일드갭과 이제 패드 모형으로 이제 지수 좀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를 M2 통화량 지표로 나눈 지표로 지금 통화량 대비해서 증시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S&P와 이제 코스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하나 이제 추가를 했었는데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이제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비랑 이제 미국 ISM 제조업 지수를 통해서 좀 보여드렸었는데, 뭐 생각보다 이제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을 이제 우리나라 수출액으로 나눈 게 좀 상당히 좀 지표가 잘 맞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도 좀 간단하게 두 개 조금 지수 레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신용장고 추이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방송 여기까지 이제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증시가 나름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마이너스 한 1.2%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1.2% 둘 다 하락폭이 컸었고,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이 파란 색깔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인데, 오늘 외국인이 거의 한 6,9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규모가 컸었습니다. 일단 뭐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오늘 뭐 개인이 뭐 1조 2천억 정도 뭐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한 상황이었고요. 외국인 한 7천억 매도, 기관 한 5,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8,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은 한 5,400억 매수, 외국인은 거의 1조 4천억 정도 대규모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한 2,600억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하고 외국인은 한 1,200억씩 매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선물 만기 1 이후 이제 6월 선물 만기 이후부터 이제 현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아니 이제 개인이 한 12조 정도 매수를 하면서 계속 좀 현물 같은 경우는 순매수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일단 매도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살짝 좀 매수로 돌렸다가 이제 오늘 대규모로 매도를 하면서 일단 뭐 재차 다시 매도로 지금 돌아선 상황이고요. 한 2조 규모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현물 매도하고 선물 매수하는 좀 매도 차익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했을 때는 뭐 개인이 거의 63조 대규모로 지금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외국인 기관은 다 매도를 하고 뭐 선물도 추이는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추이입니다. 이제 수급이 이제 발표되는 2001년부터 시작을 했을 때는 원래 이제 2019년 말까지 개인이 71조 정도 매도하다가 이제 지금 40조로 돌렸거든요. 이제 순매수 40조로 돌렸으니까
111조를 매우 초단기간에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인만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장은 뭐 개인적으로 저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차트 보기에 앞서서 일단 요 리포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면은, 이제 케이프 증권의 이제 최영기 이제 이코노미스트 분이 작성한 자료고요. 일단 뭐 미국 증시가 어제 뭐 그래도 좀 종가 기준은 좀 상승하면서 끝났지만, 이제 오늘 이제 아시아장 선물 시장에서 지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제 아시아장 열릴 때 이제 열렸던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빠졌던 게, 일단 뭐 2분기 GDP가 예상치가 한 8.4 정도 됐었는데, 이제 한 6.5% 이제 연율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 이제 상승하면서, 물론 6.5%면 상당히 높은 수치긴 합니다만, 이제 예상치가 워낙 높았다 보니까 좀 약간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 아마존이 2분기가 일단 예상치보다 실적이 이제 둔화된 상태고, 3분기 예상치도 이제 월간 예상치보다도 많이 좀 미달을 한 상황이어서, 일단 지금 계속 좀 피크지 않나? 이제 경기가 좀 피크지 않나라는 좀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뭐 그걸 가장 좀 드러내는 게 이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비랑 미국 ISM 이제 제조업 지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지금 두 지표 다 피크를 찍고 좀 빠지고 있긴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피크를 찍는 그 순간이 딱 고점인 건 아니지만은 충분히 이제 머지않아 좀 증시도 좀 피크를 치고 빠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실업 수당 이제 미국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치보다는 좀 많았었고요. 예상치가 한 38만 명 됐었는데 한 40만 명 됐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사실 뭐 증가한 건 아니고, 전주 대비로는 좀 감소가 됐었습니다.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차트 보시면 일봉으로 일단 뭐 여기 코로나 저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저는 일단 엘리어트 파동상 1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2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나오고 나서 마지막 5파에 이제 1파가 여기고 2파가 여기고 3파가 여기고 그 다음 4파가 여기고,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 5파에 5파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상승으로 봤을 때는 5회 1, 5회 2, 5회 3, 5회 2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뭐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것 같고요. 일단 마지막 여기가 이제 결국 5회 5파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링을 이제 추세선을 그어서 이제 좀 해봤을 때도 이제 이렇게 저점하고 저점을 그었을 때 이제 원래 여기를 이탈을 안 했었는데, 이제 좀 약간 재차에서 반등을 해서 조금 위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제가 그냥 콜만 남겨뒀었는데, 오늘 그냥 시초가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딱 떨어지는 거 보고, 오늘 시초가가 얼마였었죠? 한 마이너스 0.25? 뭐 0. 이 정도 됐었는데, 이렇게 바로 이제 떨어지는 걸 보고 나서 뭔가 좀 싸하다 라고 해서 이제 오늘 그냥 콜은 다 매도하고 오히려 좀 풋을 장 초반에 좀 매수를 해놓은 상황이었고요. 일단 뭐 지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이 추세선 이탈이 됐고, 구름대도 이탈이 돼버렸고요. 뭐 확실하게 완벽하게 이탈이는 아니지만은 이제 몸통이 지금 겹쳐 있긴 하지만은, 일단 뭐 몸통 밑부분이라도 좀 이탈이 되어 있고,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9일, 26일 프랭스팬 뭐 다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차트상 상당히 안 좋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26일 변화일이었었죠,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를 이제 변화일을 지금 딱 딛고 반등을 하면 가장 뭐 이상적인 상황일 것 같고요. 가장 뭐 최악이라면 이제 여기가 최악이 될 수 있다면은, 이제 여기가 기준선이라는 게 26일 동안의 고가와 이제 저가를 더한다면 이제 2로 나눈 수치거든요. 근데 고가가 여기였잖아요. 이제 향후 이제 고가는 계속 내려올 겁니다. 주가가 다시 이제 재차 반등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럼 이제 기준선 방향도 이렇게 내려올 거라서, 그렇게 됐을 때 이 기준선을 주가가 재차 다시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 기준선을 따라서 좀 계속 주가가 이제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준선을 지금 넘냐 마냐가 뭐 가장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지금 충분히 모든 게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에 좀 해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해지를 하는 게 뭐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지금 당장은 뭐 상방 추세선을 그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코스피 200은 뚫렸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또 여기 저점이 뚫리진 않았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 여기가 또 뚫리냐 마냐도 코스피 기준으로 좀 관건일 것 같고, 뭐 가장 큰 것은 이제 여기 완전 여기 전저점이 이제 깨지면 뭐 그때는 이제 정말 더 크게 하락 추세라고 보는데, 뭐 지금도 이미 많이 깨졌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120분봉 상으로도 일단 코스피는 이제 여기 저점이 깨지진 않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볼리점을 타고 가면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뭐 일단 120분봉 상으로도 다 역전이고, 이제 심지어 50일, 200일 이동 평균선도 좀 역전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뭐 주봉상 원래 여기 65 변화일에서 변화가 없어서 76 변화일까지 이제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76 변화일까지 좀 움직임이 위든 밑이든 가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저점일 확률도 있지 않을까라고 점점 이제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주봉상으로는 전환선은 하회했고요. 이제 볼린저 밴드도 모여있기 때문에 좀 위든 밑이든 튈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충분히 좀 추세선도 이제 깨져버렸기 때문에 저는 좀 뭐 해지를 하시거나 뭐 아니면 좀 일부 매도를 하시는 게, 종목에 따라서 뭐 기준선 깨지는 종목들은 매도를 하시는 게 해지를 안 하시는 이상 좀 맞을 것 같고요. 뭐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그냥 몸통 자체가 이제 나와 버렸고요. 그리고 저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120분 봉상 여기 저점도 이제 이탈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더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사실 뭐 S&P는 근데 뭐 지금 뭐 장중에 좀 빠지고 있지만은 이제 프리마켓에서 일단 뭐 1봉부터 좀 그려보면은 이제 파동부터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나오고, 마지막 이제 5파에 대해서 이제 여기가 뭐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에 오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원래는 이제 상승이다라고 보면 여기가 마지막 1, 2, 여기가 3, 여기가 뭐 4, 5 이렇게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마지막 5에 오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근데 뭐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뭐 미국이 오늘 조금 뭐 빠지고 있긴 하지만 뭐 아직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뭐 9일, 26일 프랭 스팬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아직 그냥 추세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매도해야 할 뭐 증거는 없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그냥 아시아권 증시들이 다 안 좋기 때문에 뭐 영향은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지만, 일단 뭐 크게 아직까지는 뭐 추세 이탈은 없고요. 뭐 좀 안전하게 하신다면 뭐 선 매도도 가능하겠지만, 뭐 그냥 후행적으로 좀 추세를 보고 하고 싶다 하면 그냥 기준선 깨지고 나서 뭐 매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이제 변화일이었기 때문에 이 변화주 다음에 사실 그 다음부터가 좀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위든 미치든 좀 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120분 봉상 보시면은 일단 120분 봉상은 아직 전환선 기준선 하회하고 26일 프랭스팬도 역전이 되어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뭐 아직까지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제 뭐 여기도 또 위로 벗길지 아래로 벗길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나스닥도 이제 120분봉상 이제 여기는 200일 이동 평균선에서 좀 약간 계속 지지를 보이고 있어서 여기가 이제 깨지냐 마냐가 뭐 관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V 코스피를 봤을 때는 뭐 이제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9일, 26일 흥스팬 다 호전이 되고, 이제 뭐 전환선 기준선까지 다 호전됐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변동성 상으로는 뭐 추가 하락도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가능한 모양새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크게 1.8% 하락하면서 뭐 여기도 계속해서 그냥 다 역전이 돼 있어서 추세가 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전저점도 이제 깨진 상황이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일단 뭐 아직까지는 여기도 52동 평균선에서는 좀 지지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26일 후행스팬이 이제 호전이 되냐 마냐인 것 같고요. 뭐 이거가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유럽 쪽은 보여집니다.
항생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재차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한 1.3% 하락이 되었고요. 여기도 이제 전환선을 크게 넘기지 못하고 재차 하락한 상황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다 역전됐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좀 추세는 부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는 아니지만 0.4%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도 뭐 다 역전됐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모양인 것 같고요. 대만 이제 각권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도 52동 평균선, 전환선 다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6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되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추세가 과거랑은 달리 좀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히 이제 뭐 FOMC 같은 경우가 뭐 그렇게까지 매파적이진 않았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6일 후행스팬이 이제 역전이 되냐 마냐가 뭐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나마 이제 좀 올라갔습니다. 이제 뭐 좀 약간 요즘에 위안화랑 좀 많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긴 하고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이제 달러 인덱스랑은 다르게 뭐 조금 기준선 위에 있어서 뭐 크게는 이제 아직까지는 여기는 뭐 이탈은 없는 것 같고요. 추세에 W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일 호전되고 26일까지 호전됐기 때문에 일단 뭐 과거보다는 추세가 상당히 많이 이제 좀 괜찮아진 모양새입니다. 금 같은 경우 이제 구름대 딱 상단 부근까지 이제 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실질금리가 지금 거의 마이너스 1.15% 정도 되거든요. 뭐 사상 최저치인 이제 실질금리 때문에 조금 올라간 거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저는 뭐 테이퍼링하면 실질금리 이제 플러스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단기 상승은 있을 수 있더라도 뭐 결국엔 좀 빠진다라고 보여집니다. 빠졌다가 그때 이제 지급준비금 풀리면서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이제 그때 조금 많이 크게 오르지 않을까 꾸준히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재차 하락하면서 한 2bp 정도, 1bp가 한 0.01% 정도 되는데 하락을 하였습니다. 뭐 200일용 평균선 재차 하락을 하였고, 뭐 다 일단 아직까지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뭐 좀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다라고 보여지고,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뭐 사실 기준선 근처로 가지 못하고 계속 그냥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9일은 호전됐지만 아직 26일은 뭐 역전됐기 때문에 적어도 일단 기준선이라도 좀 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키스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일단 뭐 구름대 여기 상단 부근에서 일단 뭐 잘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거의 한 마이너스 한 2.6%까지 좀 떨어졌다가 구름대랑 이제 기준선 딱 지지를 하면서 그래도 재차 마이너스 한 0.7%까지는 조금 되돌림은 있었고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9일, 26일 프랑스팬 뭐 다 호전돼 있고, 뭐 구름대 위기 때문에 뭐 차트상은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2분기 실적은 잘 나온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뭐 실적이 나올 때가 뭐 가장 좀 변동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뭐 특히나 이 주식은 뭐 좀 대주주에 대한 그런 좀 의존도가 높은 주식이어서 좀 자사주 소각하고 무상증자를 빨리 하는 게 뭐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결국 증시가 좋을 때 그것도 하지 않을까라고 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주식 시장 자체가 이제 좋을 때 결국 주가 부스팅을 하려고 할 테니까요. 키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21,0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감안을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은 한 216%, 한 66,000원 정도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한 주식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가 오늘 뭐 나름 이제 크게, 나름도 아니고 그냥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4% 큰 하락이 있으면서 이제 9일은 역전이 됐고요. 아직까지 26일 후행스팬은 역전까지는 아니지만 기준선하고 전환선을 이제 한 방에 조금 깨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 뭐 차트가 이제 전보다는 훨씬 더 부정적인 상황이 됐고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해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해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좀 약간 딜레마가, 결국 저 같은 경우 이제 선물로 이제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해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기준선이 이제 깨지는 이 종목들을 그냥 팔고 다 이제 기준선을 상회하는 종목으로 재매수를 할지, 아니면 그래도 다 이제 내재 가치는 좀 훌륭한 주식이다 보니까, 좋은 주식들이다 보니까 그냥 기준선이 깨지더라도 어차피 제가 이제 선물 매도한 코스피 200도 기준선이 깨진 상황에서 26일까지도 역전이 된 상황에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액션을 하지 않았는데 좀 계속 고민 중에 있긴 하고요. 일단 뭐 효성화학 자체는 차트가 과거 대비해서는 좀 안 좋아진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 절대가치 평가를 보시면은 한 주가는 현재 한 3만이 아니죠. 39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뭐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104만원, 한 166%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이제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2분기 실적도 장 끝나고 이제 공시가 됐는데, 뭐 그냥 거의 뭐 전망치 정도, 컨센서스 수준, 조금 살짝 약간 하회하긴 했는데, 뭐 거의 그냥 컨센서스 수준에서 발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 보시면, LG전자도 오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뭐 우선주를 들고 있어서 이제 LG전자나 이제 제일제당이나 DLENC 같은 경우에는 뭐 우선주를 들고 있는데, 우선주 낙폭은 상대적으로 덜하긴 했지만 일단 뭐 우선주도 근데 빠지긴 빠졌고요. 이제 본주가 특히나 한 5.4% 이제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파라볼릭도 매도 시그널 나오고, 구름대도 소폭이나마 이제 하회하고 26일도 역전이 돼 있어서 사실 이거는 매도를 하는 게 맞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제가 오늘 사실 좀 딴 거 신경 쓰느라고 좀 장중에 못 보긴 해서 뭐 매도는 안 했었고요. 이제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재차 구름대 그래도 넘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다시 한번 좀 소폭이라도 빠지면 뭐 그땐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뭐 거의 한 16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실적 전망치 감안을 했을 때 뭐 여기도 한 122% 정도, 한 35만원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다 라고는 내재 가치적으로는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한 2.3%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일단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 아직까지 뭐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있고, 구름대도 이제 두텁고 26일 횡스팬도 호전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크게 아직까지는 뭐 하락 추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한 47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한 주가가 한 105만원 정도까지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DLENC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은 다 하회를 한 상황이고요. 이제 기준선 방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까지 좀 내려왔다가 뭐 재차 조금 오히려 이제 반등을 하면서 상승은 했습니다. 근데 다만 뭐 일단 기준선은 좀 하회하고 있어서 뭐 결국 좀 기준선을 좀 재차 상회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하고요. 추세가 뭐 아주 좋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은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DLEN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한 15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320% 정도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한 주식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파라볼릭 매수 시그널 나오고, 뭐 9일 26일 프랑스팬부터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계속 차트 모양새는 뭐 괜찮은 모양새, 좋은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상대 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이제 현대상 같은 경우에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상대 가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란 색깔이 이제 주가고요. 이 연두 색깔이 이제 주식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인데 뭐 충분히 좀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GS 같은 경우 이제 GS도 뭐 사실 좀 지금 계속 좀 추세가 안 좋은 상황인데요. 한 2.4% 하락을 하면서
일단 여기도 이제 전선 기준선 다 하회를 하고 9월 26일 후행스팬 다 역전이 됐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는 120분봉 선을 좀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주식도 사실 좀 파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일단 주봉상으로도 기준선을 이탈을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LG드론 마찬가지로 좀 제가 딴 데 신경 쓰느라 일단 오늘 팔지는 못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GS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 한 43,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 그래도 한 16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그냥 보합 정도로 이제 마감이 됐고요. 저한선 기준선을 다 상회는 못하고 있지만 일단 적어도 기준선이라도 상회하고 있고 9일 26일 흥스팬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한 34,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한 274% 정도다 이제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종목은 다 설명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종목 이제 요일 종목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카카오, 아마존 그리고 AM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한 89만원 정도 되고요. 이제 성장률을 좀 높게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한 4.5% 연구 성장률에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도 상당히 다 좋게 설정을 했는데요. 특히나 현재 이제 작년 매출이 1조였지만은 26년에 이제 영구적으로 성장할 때는 거의 한 3.8조까지 성장을 한다라고 설정을 했고요. 근데 그렇게 감안을 했을 때도 주가가 적정 주가가 한 41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50% 정도 이제 사실 빠질 수도 있는 주식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일단 제가 계산한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 정도는 오차 범위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한 20% 정도 이제 좀 약간 고평가가 돼 있지 않나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원래부터 그냥 좀 고평가가 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상대가치 평가가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시면은 차트상으로는 일단 크게 문제는 없고요. 일단 기준선 위에 있고 26일 후행스팬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차트상은 문제는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이제 26일 후행 이제 기준선이 이제 하회를 하냐 마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 보시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한 14만원 7천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연구 성장률 4%, 그 다음에 실적 추정치는 한 이 정도 됐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9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실적 전망치를 상당히 좀 높게 돼 있는 거를 제 전망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 실적만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 약간 저평가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일단 워낙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단계다. 과거 이제 상대적인 거를 감안해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시면은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선 기준선 이 부분에서 역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선 기준선까지도 다 하회하고 있고 기준선 방향 하회하고 있고 전환선 방향 하회하고 있고 50일 이동평균선 부근이고 이제 구름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50일 이동평균선이나 이제 이제 구름대 하단이 이제 깨지냐 마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충분히 차트는 좀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랑 AMC 차트 살펴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갑자기 이제 급락을 했죠. 이제 실적 지금 안 좋게 나오면서 한 6% 정도 지금 급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한 방에 그냥 전환선 기준선 다 깨버리면서 구름대 안으로 그냥 한 방에 들어와 버렸고요. 뭐 이렇게 이제 급락하는 경우에는 뭐 사실 추세상으로는 좀 상당히 안 좋게 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여기 이제 구름대에서 그럼 재차 이제 반등을 해서 과연 기준선을 빨리 넘어가야 될 텐데 뭐 26일 후행스팬까지도 이제 다 깨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추세는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여기서 그냥 매도를 하는 게 좀 손실을 보더라도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냥 뭐 기술적 분석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 이게 하락하는 추세다라고 할지라도 일단 볼린저 밴드를 타러 여기 한번 이제 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은 됩니다. 근데 일단 뭐 저는 뭐 좀 추세 자체는 뭐 좋진 않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워낙 이렇게 급락을 하면 이렇게 갭을 만들면서 이렇게 급락을 하면은 이렇게 지금 빈 공간을 이제 갭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갭을 만들면서 급락을 하는 건 좀 좋지 않은 차트 모양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AMC였나요? 네, AMC 보시면은 뭐 AMC 같은 경우에는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뭐 9일은 아직 완벽하게 역전은 아니지만 26일 역전이고 구름대 미치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막 펀더멘털이 좋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안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정도 차트면 그냥 좀 안전하게 매도를 하는 게 리스크 대비 이제 리턴이 더 좋지 않나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종목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S&P 좀 1드갭하고 패드 모형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이제 국고치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수치입니다. 뭐 주가랑 뭐 거의 딱 반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낮으면은, 이제 높으면은 주가가 이제 저평가, 낮으면 이제 고평가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선이고요. 이제 2019년 이후로는 뭐 지금이 이제 고평가 구간이다라고는 충분히 좀 보여집니다. 다만 뭐 최근에 좀 주가가 빠지고 이제 금리도 좀 하락하면서 조금 높아지고 있긴 하고요. 조금 긴 시계열로 2000년부터 봤을 때는 뭐 좀 이제 충분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그래도 좀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네, 미국이랑 같이 돼 있는 거, S&P랑 같이 돼 있는 걸 봤을 때는 미국보다는 이제 우리나라가 뭐 상대적으로는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뭐 특별히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이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수치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인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 모형입니다. 일단 뭐 좀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최근 금리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상승은 했지만 뭐 충분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지수로 이제 나눈 지표인데요. 이제 높을수록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 낮을수록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이제 저평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S&P고요. 이제 S&P 같은 경우는 닷컴 버블 이후로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있는 상황이다. 통화량 대비로 봤을 때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사상 최고치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만든 지표 좀 살펴보기 전에 일단 어제 같이 봤었던 지표인데요.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비랑 이제 미국 ISM 제조 지표가 이제 선행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이제 거의 동행하면서, 아니야 지금 그냥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 수 있는 지표거든요. 보시면 이제 거의 이제 코스피 움직임하고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고점을 치고 났을 때가 머지않아 사실 이제 고점을 치고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때는 이제 여기서 고점을 치고 나서 이제 좀 랠리를 더 하긴 했지만 2017년 때는 고점 치고 이렇게 빠지기도 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을 쳤다고 바로 빠진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머지않아 충분히 좀 빠질 수 있는, 여기서 더 수출이 전년 동기비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 ISM 제조업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좀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좀 리스크한 단계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이제 한국 수출액 이제 억 달러 기준으로 이제 누적 수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게 이 코스피를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을 이제 수출액 금액 자체로 이제 나눈 수치고요. 이제 오른쪽이 이제 수치입니다. 보시면은 원래 이제 코스피랑 이 시가총액을 수출액 나눈 거랑 뭐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똑같이 움직이다가
지금은 이제 증시는 올라가 보면 이 수치는 하락을 했거든요. 다이버전스가 난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맞을까라고 봤을 때 이제 아마도 파란색이 맞을 확률이 높겠죠. 결국에 이제 좀 약간 레벨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 레벨 부담이 없어지려면 수출액이 이제 급감을 하거나 증시 자체가 이제 빠져야 되는데, 수출액이 이제 급등을 하거나 수출액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지수가 빠져야 되는데, 지수가 빠져지면서 그냥 맞춰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조심할 필요성이 뭐 여러 지표들을 다 봤을 때 다 있지 않나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신용장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고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뭐 24조 한 5천억 정도 되면서 뭐 여전히 이 정도면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뭐 절대적인 수치를 보더라도 뭐 과거 대비해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특히나 이제 신용장고 증감 속도가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할 때가 항상 좀 증시 조정이 있었던 구간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충분히 조심할 필요는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는 생략하도록 하고 이제 차트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라서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파동이 그렇게 잘 매겨지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냥 파동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추세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추세선이 깨졌기 때문에 저는 좀 하방의 가능성이 좀 훨씬 더 높아졌다 라고 생각이 되고, 구름대마저도 이제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사실 조심할 필요가 매우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뭐 재차 반등을 하더라도 뭐 결국 일단 기준선이라도 좀 넘어야 될 텐데, 그 전까지는 그냥 계속 좀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 이제 선물로 해지하고 그냥 이제 매우 극히 소량 그냥 풋 옵션 정도 이제 혹시나 이제 급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좀 보호적 풋이죠. 그냥 일부분 아주 극소량 좀 매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일단 뭐 지금은 일단 하방의 가능성을 더 크게 조금 이제 중국 쪽 그리고 이제 일본처럼 하방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계속해서 조금 추세로 대응을 하시되 일단 지금은 하방 추세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